이제 정부, 건보, 지자체 합해서 한 150억 정도 150억. 그 직접 비용을 추징 내지는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앞으로 이제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또 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 아까 그 우리 저 장미동 상인들처럼 그 피해를 본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거기에 따른 또 귀책을 물어서 2차 청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 이렇게 둘을 다 피고로 해서. 네, 정광훈 목사 또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서울시 정부가 막대한 지금 손해배상 또 구상권 청구를 하려고 그러죠. 이호정 기자, 이 얘기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사랑제일교회에서 또는 정광훈 목사 쪽에서 입장 없어요? 요즘 매일같이 기자회견하고 입장문 내고 그렇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기자회견이나 뭐 정광훈 목사가 뭐 직접 방송을 하거나 하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쉬었군요. 있는데요. 네, 일단은 서울시가 이렇게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실제 1차로 5억의 청구 비용을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직접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인터뷰 들으신 것처럼 약 150억 정도가 이 최소 손실이라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계산 좀 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우선 한 명의 검사가 16만 5천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그 검사가 확진자뿐 아니라 그 자가격리자까지 검사를 총 받은 인원이 약 지금 10억 원 정도, 3천 명에서 곱해서 이제 약 10억 원 정도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확진 판정을 받고 그리고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1,035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약 1,000명으로 따지면은 인당 632만 원 정도의 치료비를 계산을 하면은 이 비용이 약 73억 원 정도. 그리고 이 사랑제일교회로 인해서 수도권 감염이 확산이 됐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진행을 하면서 대중교통 이용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도 이제 서울시의 수입이 되는 건데 이렇게 감소 손실로 인한 손실이 약 80억 정도 해서 다 더하면 약 163억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소 150, 160억 원이 서울시가 보고 있는 최소 손실이고요. 그런데 제가 말한 것처럼 지금 대중교통 손실 외에 그 주변의 상인분들 정말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이건 역시 정광훈 목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금액도 나오게 되면은 정말 최소 150에서 160인 거지 여기서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1차적으로는 5억 원에 대해서만 소송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제가 좀 법률가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처음부터 손해비용을 너무 높게 잡으면은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패소를 했을 경우에 손실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하는지를 파악을 해가면서 이 손해배상 비용을 늘려나가는 것이 서울시로서는 훨씬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1차적인 거고 이후에 계속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 비용 역시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자신도 모르게 위법한 행위 또는 이제 방역을 방해하지 않아서 생긴 비용이다라면 이제 갚아야 될 의무는 없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방역을 방해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전파를 일으켜서 생긴 거라면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건강보험공단의 55억 소송과는 또 별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서울시가 진행하는 거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55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뭐 사랑제일교회 측이 또 정광훈 씨가 얼마나 돈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파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증명하기 좀 어렵지 않아요? 법적으로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는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또 지금 청구한다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해서 그 청구 금액의 전액을 구상권으로 인정해 주느냐 여부도 역시 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제 건강보험공단과 서울시가 청구하겠다라는 금액이지 이것이 확정 금액은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라든지 사랑제일교회 측에는 미안하지만 이 서울시 또 건강보험공단 측의 이 청구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이런 표현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통쾌하다고 할까? 아, 잘했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이렇게라도 해서 좀 그분들이 생각을 좀 달리 고쳐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하는 그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일벌백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한 번 벌을 함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는 거거든요. 사실 이 감염병은 한 사람의 비협조가
엄청난 어떤 피해를 온다는 게 우리가 경험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그 비용은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낸 세금으로 지금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예. 우리가 16만 5천 원 이거 예를 들어서 가서 음성이나 이런 거 받는 분들 그냥 돈을 안 낸다고 하지만 다 우리 의료보험에서 예. 다 내는 걸로 이제 하고 건강보험 있거든요. 적자액이 엄청 늘어날 그럼 수 이게 있어요. 하늘에서 예.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많은 인력들이 동원이 되고 있고 많은 의료진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그냥 뭐 정부가 해주는 게 그냥 해주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비협조를 할 경우에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게 인식이 되면 예. 예를 들어 감염병 사태가 터지고 하면 충분히 어떤 협조를 끌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사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여기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앞으로도 예를 들어 이렇게 비협조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비협조 때문에 많은 분들의 협조가 어떤 면에서 보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의 의무라고 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예. 이런 어떤 비협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끝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해야지만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 손해를 줄일 예. 수가 있고 많은 국민들에게 또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법원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법원 판단이 나온다고 하면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좀 회수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습니다. 요정 기자, 순순히 내지는 않겠죠? 정광훈 목사도 그렇고 사랑제일교회 측도. 네, 그렇습니다. 법원 판단을 끝까지 받아보겠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방역 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 경찰 수사를 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제 검찰이 송치가 되고 법원 판단이 법원으로 넘어가고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결국에 이 민사 소송 역시 좀 시간이 지연될 지연될 가능성이 거다.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얼마 전에 영국의 BBC 방송이 정광훈 목사라든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우리 방역 당국의 강력한 조치들을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서 기사를 썼어요. 그 기사를 읽고 참 동의하기 어려웠는데 정반대의 외신 보도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러시아 이제 관영 매체인 타스 통신이 있습니다. 여기 한국 특파원이 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칼럼을 썼어요. 제목이요. 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친 설교자가 한국에 새로운 코로나19 확산을 불러왔다. 이런 제목의 칼럼입니다. 러시아어에 미친 이런 표현이 있나 보죠. 제가 러시아를 몰라서. 그 내용을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그 전광훈 목사는 극우적인 견해와 논리에 반하는 행동으로 반대 세력으로부터 미친 예. 사람으로 불린다. 전 목사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호칭했고 예.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상당히 예. 뭐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지금 일고 있는 이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해서 전 목사가 주도한 방역 지침 위반 그리고 예. 비협조가 원인이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이번 건을 종교 탄압으로 보는 BBC 보도가 올바른 시각인지 아니면 미친 설교자가 한국의 방역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러시아 타스 통신의 외신 보도가 더 우리 국내 상황을 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인지.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은 후자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미친 설교자라는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어쨌든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했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 재유행의 어떤 계기가 됐던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BBC 같은 경우에서는 이걸 종교 탄압으로 보는 것은 아마 정광훈 목사뿐만 아니라 정광훈 목사와 보수 교회들이 얘기하는 대면 예배 금지라는 이 부분들을 좀 확대 해석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사 쓴 기자가 아마 맥락을 잘 이해를 못하고 쓴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보지 예. 말라라는 그 주장은 종교 탄압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보수 교회 측의 주장을 많이 받아들여서 쓴 기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같은 사회 현상을 놓고도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극과 극의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유호정 기자, 앞서 정광훈 목사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보석 중인 상황이잖아요. 이거 취소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고 검찰도 보석 취소와 관련된 심사를 빨리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는 기사를 얼마 전에 봤거든요. 근데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나 보죠? 네, 일단은 보석 취소해달라라는 이 신청은 굉장히 예전에 했죠. 확진 판정을 예. 받기 전에 했죠.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재판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보름 만에 퇴원을 했고 그래서 검찰이 어제 이 보석 여부 좀 빨리 판단을 해달라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빨리 심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은 재판부가 이 보석을 취소할 때 걸었던 조건을 전 목사가 어겼는지 이거거든요. 예. 당시에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은 이 사건과 관련된 위법한 일체의 집회 시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목사가 8.15 집회에 참여한 이 집회가 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된 집회인가 그리고 이 집회가 위법한 집회인가 예. 이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거지를 떠나지 말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 목사 같은 경우에는 집회 시위, 위법한 집회 시위를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였지. 뭐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자택에만 있어라라는 이런 강한 조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집회에 대해서 판단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은 재판부가 이렇게 양쪽을 불러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을 갖긴 하는데 이렇게 의견서만으로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염두해야 될 것은 이 8.15 집회에 대해서 이전에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은 위법하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 정광훈 측 변호인은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과 좀 치열하게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구속 상태했다가 보석으로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위법한 불법적인 집회 가지 말라는 부분을 위반했고 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는 자가격리 기간에 이제 집을 벗어났기 때문에 주거지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른 법적인 처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경찰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감염병 예방법 위반 관련해서 지금 사랑제일교회 쪽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정광훈 목사 쪽에도 출석 통보서를 보냈는데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그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은 이 압수수색물을 검토를 해서 직접 참고인이나 뭐 당사자를 불러서 입장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목사가 이제 퇴원도 했겠다, 이런 수사 속도가 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실제로 오늘 이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가 소환이 됐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경찰이 조만간 전 목사를 소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연락을 했지만 그러니까 당장 소환을 할지 안 할지 이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고요. 이 소환 여부를 뭐 조율하거나 혹은 뭐 통보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앞으로 경찰이 조만간 소환을 하거나 이 구체적인 수사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유호정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시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손해배상 청구 외에 지역 상인들의 또 소송거니까요. 그거 외에 돈은 돈대로 있고 이 법 위반과 관련해서 지금 정광훈 목사가 짊어져야 될 여러 가지 뭐랄까요. 가능성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아마 지시 여부라든지 이런 게 왜냐하면 이제 담임 목사기 때문에 지금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이제 CCTV의 서버가 지금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없앴는지 거기에 지시를 있었는지 여부들 이런 걸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이 혐의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아마 이런 다툼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 우리가 신천지 사태 때도 그때 이제 경험을 했듯이 과연 그때도 이제 이만희 회장이 어떤 면에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도 똑같은 그런 사태가 있는 것인데 결국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광훈 목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비협조를 하다 보니 이제는 아마 재정적인 경제적인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그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 대상이 되거든요. 이게 서울시에서 한 80억 정도 지금 보상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지금 500억 넘게 줘야 된다 해서 지금 철거를 지금 막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 이게 만약에 이제 결정이 내려지면 정말 교회 자체도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또 그 격리가 해제되고 난 다음에 나와서도 본인이 뭐 순교를 하겠다, 뭐 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000명 이상이 사실은 이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사과와 또 어떤 국민에 대한 죄송함들 이런 정도는 이야기해야지만 국민들도 좀 이야기를 들어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거는 좀 해도 너무 많은 게 아닌가는 좀 생각도 듭니다. 자, 김태일 기자. 이런 가운데 정광훈 목사 측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정은경 본부장을 오히려 고발하는 조치를 얼마 전에 취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제일교회 측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이 시민 단체들이 정은경 본부장을 고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소동의 진원지가 바로 정은경 본부장이기 때문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내용 같이 한번 보시죠. 일본의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는 이 가짜 영웅 정은경 질병본부장을 고발하게 되었는가를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정은경을 직권남용죄, 강요죄, 직무유기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불법 체포 감금 교사죄,
통신비밀보호법 교사죄로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발 혐의는 바로 6가지입니다. 직권남용죄, 강요죄, 직무유기죄, 살인죄, 불법 체포 감금 교사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죄 해서 6가지나 되는데요. 예. 이 단체는 이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하고 함께 고발하기는 어려워서 8.15 비대위 활동을 하는 단체 중에서 4개 단체만 참여했다면서 이 사랑제일교회와는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지금 정은경 본부장 건드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집회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거랑은 국민적 여론이 완전히 다를 텐데 저분은 지금 방통령으로 불려요. 방역 대통령. 근데 오늘 기자회견했던 이 단체들 같은 경우에 어제 기자회견했던 단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셨지만 저기가 지금 정치방역고발연대, 공권력 감시 국민연합, 공권력 피해 시민 모임, 자유민주 국민행동 이런 이름이에요. 연정 의원님 이런 단체들 보수 단체들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데요. 급조됐어요 한마디로. 급조돼서 우리 보수 단체예요라고 지금 단체를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보수 단체들 4개가 연합해서 정은경 본부장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사실 날조예요 어떻게 보면. 급조한 그 단체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은경 본부장을 비난하고 또 문제시 삼으면 아마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은 뭐 언론의 주목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정은경 본부장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신 겁니다. 정은경 본부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점점점 여러분들만 고립되는 거예요. 제가 뭐 한 말씀만 드리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나 이런 거 하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제발 좀 정은경 본부장만은 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건 뭐 아마 시청하시는 국민들 다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도 비슷한 그러니까 지난 1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정은경 본부장 우리 모습을 보면 정말 안쓰러워 볼 수가 없어요. 거의 모셨죠. 네, 거의 모시고 매일같이 어떤 면에서 보면 방역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지금 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정은경 본부장을 이런 혐의로 고발한다는 게 과연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정치방역 앞잡이란 말에 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보수 극우적 성향을 띠는 단체들은 오는 10월 3일 다음 달입니다. 개천절에 또 집회를 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강훈 목사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하는 이 거짓 평화 통일 주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 달 동안 제가 지켜보다가 한 달 후부터 나는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코로나 주범으로 몰리고 예배 금지를 일괄적 전면적으로 당한 전국 모든 교회들은 서둘러서 무엇이 진실인지 이 정부가 무슨 불의를 하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이 불의에 앞장서 싸워야 합니다. 오직 주님과 성경에만 의지하고 이를 실현하며 어떤 고난과 핍박도 주님의 뜻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무거운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다음 달에 또다시 보수 극우 성향을 띠는 단체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정강훈 목사가 한 달 안에 문 대통령 사과가 없으면 순교하겠다. 극단적 선택을 예고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계속 세교합을 하고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저분들을 이제 주도적으로 좀 움직이는 건가요? 그런 맥락에서 해석해야 되나요? 일단은 계속 싸우겠다, 계속 투쟁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같은 맥락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집회를 또 열겠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저 포스터가 주말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포스터인데요. 10월 3일에 자유우파 집결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역학조사를 피하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휴대전화를 끄라는 지침까지 이제 담겨 있는 포스터가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터가 뭐 가짜 뉴스일 수도 있고요.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좀 확실한 거는 10월 3일에 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집회가 실제로 경찰에 신고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광복절 집회에 참여했던 그 단체가 10월 3일에 똑같이 이제
신고를 해놓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다만 이 단체가 저렇게 저 포스터를 만들었는지 이 여부까지는 지금 확인을 더 해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예.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광복절 집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가 수도권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태를 지금 빨리 끝내기 위해서 국민들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힘겹게 싸우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10월 3일에 또다시 집회를 열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 예.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일단은 경찰은 할 수 없다라는 불가 통보를 예. 방침을 세운 상황인데 만약에 이렇게 불가 통보를 한다면 이들이 또 이 문제를 법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 나와서 이 광화문 집회,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 준 것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좀 사과 비슷하게 했죠. 그러나 뭐 그렇다고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집회 참여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자유이기 예.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 사실 최근에 뭐 감염병이라는 이례적인 상황 안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 그리고 정부 굉장히 많은 이례적인 조치를 예. 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 법에도 판단에도 반영이 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높았고요. 이 때문에 이 판단에 뭐 굉장히 비판도 많았는데 사실 그 법관에 대한 뭐 인신 공격이나 이런 예. 것들은 법에 보장된 거기 때문에 좀 자제해야 될 부분이긴 하고요. 만약에 지금 이 개천절 집회까지 또 법원 문제로 끌고 가게 된다면 그때는 행정법원이 같은 결론을 내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추가적인 부분들을 고려할지 이 부분도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참 난감한 게 지난번 집회 같은 경우 법원에서 허가를 내줬던 부분이 그 신고 내용과 집회 내용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예. 법원은 신고 작성 내용들을 보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100명 이내의 예. 집회다. 그리고 사적 거리두기를 하겠다. 예. 그걸 법원은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니네 믿을 수 없으니까 못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인원이 참가하고 소수의 인원이 사회적 거리를 지키기를 그리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겠다라고 문자 그대로 글을 내면 그 문자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법원 입장에서는 정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가 댓글로 달릴 정도로 정말 하는 게 너무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 앞에 사과하기는커녕 계속 이런 이제 보수적인 집회라든지 아니면 정은경 본부장에 대한 고발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민심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호정 기자, 공교롭게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이 법원 출석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다시 이만희 총회장은 국민께 사과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꾸 정강훈 목사랑 대비가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직접 비교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진 이 상황 때문에 비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그런데 어제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비공개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거든요. 비공개이기 때문에 뭐 이게 영상으로 공개되거나 뭐 기자들이 가거나 그러진 못했지만 변호인을 통해서 이만희 총회장의 입장이 전해졌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국민께 사과를 하는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은 30분 만에 끝이 났지만 결국에 지금 정광훈 목사는 사과는커녕 계속해서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만희 총회장과 비교하는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현정 의원께서는 비교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차명진 전 의원도 비교를 했죠. 이낙연 대표에게는 이 코로나19 자가격리가 동안 구호 키트가 잘 갔는데 자기한테는 안 왔다. 그렇습니다. 이제 받았어요, 지금은? 제 처는 뭐 체온계 마스크 이런 것만 받았다. 뭐 어저께 SNS에 올렸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가평군이요 한 10만 원 상당의 이 물품을 자가격리자한테 제공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마트를 통해서 이제 배송을 하는 것 같은데. 차명진 전 의원이 이제 그 이후에 SNS도 글을 올렸어요. 가평군 복지과에서 우리 부인에게 전화를 해서 우린 드렸는데 왜 안 받았냐고 하느냐. 뭐 이렇게 하더라. 그런데 이제 마트에서는 8명이 배송 대상인데 빼먹었다. 이제라도 가져다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전하더라. 근데 나는 이제 격리가 풀려서 필요 없다고 했는데 자신들이 곤란하니까 좀 받아달라. 공무원들이 얼마나 복 갔을까 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기는 왜 안 주냐? 이제 공무원들이 오히려 제발 받아달라. 그리고 좀 조용히 해달라 이런 뜻이 담겼군요. 알겠습니다.